거제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재원은 가장 실력 있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며 자란 그는 지역 어부들에게서 바다의 모든 것을 배워왔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성역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맑은 물속에서 형형색색의 산호초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아침, 재원은 다음 단체가 도착하기 전 여유로운 시간을 틈타 현지인들만 아는 한적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고요함만이라 불리는 이곳은 재원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활기찬 해양 생물들로 가득하면서도 관광지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다. 깊이 잠수하며 바닷속 고요함과 아름다움에 푹 빠져든 그때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파도 소리나 거품 소리가 아닌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던 재원은 바위 틈에 끼어있는 새끼 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돌고래를 구조한 후 그 돌고래는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재원의 주위를 맴돌다가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수면 위로 올라온 재원은 해변가에서 손짓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관광객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방금 전 돌고래를 발견했던 장소를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원은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돌고래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초보 다이버 그룹을 인솔하던 중 재원은 다시 그 돌고래를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재원은 동료에게 그룹을 맡기고 돌고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돌고래는 그를 외딴만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재원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곳엔 불법 어망을 설치한 어선이 정박해 있었고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성체 돌고래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재원은 항상 휴대하던 다이빙 나이프로 그물을 잘라 돌고래를 구조했다. 놀랍게도 그 돌고래는 전날 구조했던 새끼 돌고래의 어미인 것 같다. 해양경찰에 신고를 한 후 재원은 불법 어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떤 불법 어선도 식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어업이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야간 다이빙 중에 재원은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수중 소리를 들었다.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돌고래들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 어느 날 돌고래들은 재원을 수중 동굴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식 도구들과 버려진 첨단 장비의 파편들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누가 버린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즈음 성민이라는 해양 생물학자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지역 해양 생물의 행동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의 설명은 모호하고 설득력이 떨어졌다. 대화 중에 그는 물의 화학적 변화를 감지했다고 말했지만 그 데이터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새벽녘이면 사라지는 이상한 배를 목격했다고 제보하기 시작했다. 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특히 성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모호한 태도가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재원은 평소처럼 장비를 점검하던 중 자신의 장비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그의 산소통을 조작한 흔적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개인 노트에 적어둔 수중 동굴의 위치 정보가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다. 재원은 이제 자신이 무언가 큰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돌고래들의 이상 행동, 수상한 배, 성민의 등장, 그리고 자신의 장비 조작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이제 더 큰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재원은 산호초 지역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때 생명력 넘치던 지역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깨진 산호들과 생명체가 사라진 구역들이 눈에 띄었다. 수중 카메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전에 발견했던 첨단 장비 파편들과 비슷한 물체들을 더 발견했다. 그날 오후, 성민이 갑자기 재원의 다이빙샵을 방문했다. 그는 재원의 최근 활동에 대해 캐물었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다이빙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다. 재원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성민의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했다. 며칠 뒤, 재원은 새로운 다이버 그룹을 인솔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다. 수심 30m 지점에서 그는 해저에 설치된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약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고 있었고, 주변의 해양 생물들은 그 지역을 피해 다니는 듯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장치 근처에서 발견한 문서였다. 방수 케이스에 든 문서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함께 프로젝트 네프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재원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촬영했지만 수면 위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돌고래 무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해 보였다. 그들은 재원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더 큰 규모의 수중 시설물을 발견했다. 불빛이 깜박이는 장비들과 정체불명의 파이프라인이 해저로 뻗어 있었다. 재원이 이 발견을 기록하려 할 때, 갑자기 강한 조류가 그를 휩쓸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중 동굴 입구 앞에 있었다. 동굴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다. 동굴 안으로 진입하기 전, 재원은 자신의 위치를 기록했다. 동굴 내부는 예상과 달리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었다. 금속 지지대와 현대식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복잡한 전자 장비들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중앙 공간에는 대형 수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종의 해양 생물이 갇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전자 조작의 흔적이 보이는 생명체들이었다. 재원은 이곳이 불법 해양 생물 실험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프로젝트 네프툰 페이즈 3불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다. 재원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해양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실험 기록이었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재원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성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그와 함께였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재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은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닌 해양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그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해양 생물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하고 있었다. 재원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그때 한 장비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다. 성민과 그의 동료들이 재원이 있는 방향을 주시했다. 이제 도망칠 시간이었다. 재원은 순간적으로 동굴의 다른 출구를 찾아 시선을 돌렸다. 성민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구야? 나와봐. 재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비상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의 산소 탱크에는 15분 정도의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재원은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컴퓨터 화면을 몰래 촬영한 수중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다. 이 증거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가져가야만 했다. 그때 돌고래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였다. 성민의 팀이 동굴을 수색하는 동안 재원은 돌고래들의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그를 새로운 출구로 인도하고 있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작은 틈이 보였다.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탈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강한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추었다. 찾았다. 누군가가 외쳤다. 재원은 마지막 순간에 기지를 발휘했다. 주변에 있던 연구 장비를 쓰러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좁은 틈으로 재빨리 빠져나갔다. 탈출하는 동안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를 잡아. 절대 도망가게 해선 안 돼. 재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산소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재원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파악했다. 해안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그때 익숙한 돌고래 가족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마치 호위하듯 재원의 주위를 맴돌았다. 재원은 돌고래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해안가에 도착했다. 그의 수중 카메라에는 프로젝트 넵튠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해양경찰에 연락하기 전 그는 발견한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했다. 실험실의 데이터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해양 생물들의 유전자를 조작해 인공적인 생태계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의 합동 단속이 시작되었다. 해양경찰, 환경부, 그리고 국제해양보호단체가 현장을 급습했다. 성민과 그의 동료들은 도주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수사 결과 그들은 국제적인 해양 생명공학 기업의 비밀 연구원들이었음이 밝혀졌다. 동굴 실험실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조 속 생물체들은 구조되어 재활센터로 옮겨졌고 모든 불법 장비는 철거되었다. 재원이 처음 만났던 돌고래 가족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었다. 몇 주 후 거제도의 바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산호초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해양 생물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재원은 이제 자신의 다이빙 센터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가 처음 만났던 돌고래 가족은 가끔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재원과 어울렸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재원은 이 경험을 통해 바다가 단순한 자연이 아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돌고래 가족은 먼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게 바다를 누빌 수 있었다. 재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배웅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신비로웠고 그 속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끝. 시청자 여러분, 재원과 돌고래들의 감동적인 모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많은 해양 모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